이 나이쯤 먹으면 그만큼 속도 깊어지고 지혜도 짙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를 먹어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와 별개로 저는 아직도 여전히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는 중이니까요. 그럼에도 나이를 먹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언젠가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에 그래서 이 사연도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며 후회보단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반성하고 되새기는 의미로 보내게 됐네요.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던 저는 슬아에 귀한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자기 자식 아끼지 않는 부모는 없을 테니 누구에게나 자기 자식은 귀하겠지만 저한텐 아들이 유독 남다른 의미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가정을 꾸려 시작한 탓에 아이가 어렸을 적엔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거든요. 매달 월급 걱정해야 하는 살림에 아이를 덜컥 낳아버려 변변히 해준 것도 없이 어렵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들은 한 번도 부모를 탓하거나 불평 한 번 하는 일 없이 착하고 바르고 건강하게만 자라준 아들이었어요. 거기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공부까지 잘했으니 제 분에 넘치게 잘 자라주는 자식이 고맙고 귀할 수밖에 없었죠. 어쩌다 내 뱃속에서 이런 자식이 나왔는지 저는 아들을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르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자랑만 할 만큼 잘 자라준 저희 아들은 약대를 들어가며 약사의 길을 걷게 됐어요. 워낙에 공부를 잘했던 탓에 저희가 조금만 더 뒷바라지했더라면 의대도 갔을 수 있었을 텐데 싶어 미안하기도 했지만 아들은 과외나 그 흔한 학원 한번 다니지 못하고도 저 혼자 힘으로 약대에 들어갔고 부모 도움 없이 약국 개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작은 동네 약사로 홀로 약국을 운영하던 아들은 늘 제게 자랑거리였지만 딱 한 가지 저를 걱정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탈 한 번 없이 공부밖에 몰랐던 탓에 연애 사업은 영 젬병이었거든요. 대학 시절에는 동기들 따라 미팅도 다니고 어울려 노는 것 같기도 하더니 숙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변변히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대학 시절에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하더니 그것도 잘 안 된 건지 한 달 좀 지나서 헤어지고 그 후로도 매년 연말을 홀로 보내며 괜히 아들 둔 어미 속을 썩이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미남은 아니어도 못난 얼굴은 아니고 약사라는 직업에 성격도 착하고 좋은 남편감인 것 같은데 여자들 보기에는 아닌 건지 연애 사업은 번번이 실패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장가 가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아들 30 나이에 애아빠가 먼저 떠나버리며 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저 혼자 남아 아들 장가를 보내려니 더 막막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들이 결혼 생각이 없어서 혼자 저러고 있는 것도 아니니 아들 탓을 할 수도 없고 저도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며 말을 꺼낸 겁니다. 그동안 연애 한번 진득하게 못하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니 그 소식에 저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나이를 먹어가며 결혼은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차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아가씨라도 반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를 보니 저는 마냥 반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예비 며느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저도 설마 제가 아들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네요. 예비 며느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고아의 고졸이었습니다. 벌이는 변변치 않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차라리 그 정도만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부모님 제 입장에서는 약사 아들에게 맞는 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일찍 부모 잃은 것이 그 아이 탓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의 공부를 길게 하지 못한 것도 이해해 줄 법한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예비 며느리가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는 점이었어요. 저희 아들을 만나기 몇 년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민경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가 된 것도 이혼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려서 사별을 한 거고요. 민경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모님 없이 자란 탓에 늘 외로워서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그런 남편마저도 금방 떠나버리고 그 뒤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절 만나고 제가 먼저 매달려서 만난 거예요. 원래 민경이는 죽은 전 남편 때문에 저한테 눈길도 안 줬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시면 전 어떡해요. 그럼 너는 설마 내가 그런 며느리를 웃으며 반겨줄 거라 생각했니? 내가 아무리 욕심이 없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고아의 고졸이라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총각이 한 번 다녀온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안 그래도 나한텐 내 아들이 더 아까운데 너는 지금 이 엄마 가슴을 찢어지게 하려는 거냐? 그게 뭐 어때서요. 요즘 다들 이혼도 쉽고 재혼도 쉬운데 심지어 민경이는 이혼도 아니고 사별인데 그럼 민경이는 평생 전 남편 못 잊으면서 홀로 살아야 해요? 저는 어머니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실망이네요. 어머니도 아버지 잃어보셨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니? 그래서 내가 다른 영감 데려와서 재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애들어 평생 혼자 살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 애의 재혼 상대가 연애도 별로 못 해본 우리 아들이어야 하냐는 거지? 너는 부모인 내가 그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야말로 참 너무한다. 엄마가 오죽하면 이러니? 나야말로 누구보다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인데 왜 어쩌자고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저 민경이랑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면 허락해 주세요. 제발! 저희 아들은 그 흔한 사춘기도 별일 없이 무난히 지나갔고 평생 뭘 사달라, 뭘 해달라 때 한 번 써본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큰 자식 때문에 걱정할 일도 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결혼 문제로 아들과 틀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대체 그 애가 어디가 어떻게 좋아서 이러는 건지 아들은 그 애가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제게 끝까지 결혼을 허락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식을 걱정하던 저는 그 결혼을 쉽게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 스스로 아들의 행복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아들을 설득해보고 결혼을 반대했지만 그럴수록 아들의 고집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제가 허락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굳은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가 아니라면 평생 혼자 살겠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결국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마지못해 결혼시킨 며느리가 갑자기 예뻐 보일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저도 그리 못된 사람은 아닌지라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앞에서 싫은 내색을 한 적은 없었지만 굳이 가까워질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 전에 며느리를 반대했던 얘기도 며느리 앞에서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었고 아들하고만 분란이 있었지 며느리와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한들 그 애도 아들을 통해 얘기를 들어 제 마음은 알았겠지만요. 그래서 저도 내심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와 살갑게 지내진 못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싫은 내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지들 좋아서 결혼했으니 그냥 둘이서만 잘 살면 될 거라 생각하며 굳이 시댁에 오거나 며느리 도리하라고 하지도 않았었죠. 그런데도 그 애는 저와 가까워지고 싶어 했어요. 명절에도 나 혼자 음식 준비하겠다는 걸 저를 돕겠다며 달려와서는 오히려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지가 나서서 일을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차피 갈 친정도 없으니 시댁에 하루 종일 있겠다 그러면서 먼저 자고 가고 그것 말고도 자주 저를 찾아와 말동무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자꾸 보러 와주며 며느리 덕분에 아들도 자주 보고 저는 아들 결혼시키고도 매주 아들 내외와 식사를 하며 외롭지 않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얘가 내 마음 돌려보겠다고 일부러 이러나 싶어 되려 마음이 불편했는데 계속 한결같은 며느리를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들이 하던 말대로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갔습니다. 그러자 언젠가부터 저도 그 아이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보게 되더라고요. 고하면 어떻고 고졸이면 또 어떻고 한번 다녀왔으면 또 어떻냐 생각하다 보니 그런 며느리가 안타깝고 가엾게 생각이 됐습니다. 일찍 부모 잃고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럼에도 유독 정이 많아 나를 챙겨주는 며느리가 고맙고 기특하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아들 내조한다고 애쓰고 바쁜 아들 약국 일까지 도와 고생하는 걸 보며 저는 그제서야 그 아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애 없으면 못 살겠다던 아들도 결혼하고도 여전히 아내가 예쁘고 좋은지 부부 사이에 금슬도 좋아 보였고 며느리가 딸처럼 제 신경을 써주니 저도 그 덕을 받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시키기를 잘했다 싶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합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혼자 나이 들어가는 제가 걱정된다며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신혼이 끝난 참에 합가를 하자고 하니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처음엔 당연히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얘기까지 하며 저와 꼭 함께 살고 싶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니 니들끼리 잘 사는데 내가 거길 왜 들어가냐. 난 괜찮으니까 니들끼리 잘 살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저도 어머님 도움 받고 싶어서요. 아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저도 곧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라서요. 제가 친정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주변에 가르쳐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같이 살면서 저 좀 도와주셨으면 싶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도와주시고 어린 아이도 같이 봐주시고요. 그래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며느리가 괜히 불쌍하더라고요. 친정이 없어서 도와줄 어른이 없어 걱정이라는데 제가 설마 그것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며느리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저한테 더 이득인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니 자식 곁이 좋을 것이고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 재롱 보는 낙에 저야 행복할 따름이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하며 며느리의 뜻대로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희 아들은 며느리에게 무척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합가를 해 살게 된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합가를 한 뒤 며느리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살피며 제게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아침부터 칠첩반상을 차리며 하나같이 정갈한 음식들에 깔끔한 살림살이들까지 제가 뭐라 입을 댈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집에 있는 제가 심심할까봐 데리고 나가 영화도 보여주고 쇼핑도 다니고 심지어 건강 챙기라며 아침마다 주스도 갈아줬습니다. 같이 살자고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저는 제게 잘하는 며느리를 보며 참 고마웠어요. 잠시였지만 결혼 전엔 심하게 반대를 하고 결혼해서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애와 가깝게 지낼 생각을 못했던 저였는데 그래서 제가 밉고 서러웠을 텐데도 먼저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주는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고맙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몇이나 될까 싶은데 이런 속 깊은 아이인 줄도 모르고 반대를 했던 제가 너무했다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제게 잘하는 며느리를 보며 그 아이를 예뻐할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와 가까워질수록 그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받기만 하는 저였네요. 어머님, 식사 다 하셨으면 주스 한 잔 드세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강 주스인데 몸에 좋은 것들만 갈아 넣은 거예요. 어머, 이게 웬 거야? 건강 주스? 역시 날 챙기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런 것까지 챙기려면 귀찮을 텐데 뭘 이런 걸 다 했니?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어머님도 이제 건강 신경 쓰셔야죠. 그이가 챙겨드리는 비타민도 좋지만 이런 주스도 좋잖아요.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특별히 유기농 채소들만 갈았으니까 조금 씁쓸하셔도 다 드세요. 아셨죠? 아유, 그래. 늘 고맙다. 아이고, 쓰긴 되게 쓰네. 그래도 고진감래라 그러니 확실히 건강해질 것 같구나.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제게 주스를 갈아줬는데 건강 주스라 그러더니 너무 건강만 생각했는지 주스는 매번 쓰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혀가 아릴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도 입에 쓴 게 몸에 좋다는 말이 있으니 저를 생각하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저는 매번 주스를 비워내려 애를 썼어요. 그런데 몇 번 주스를 먹다 보니 왠지 속이 부대끼고 몸이 이상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배탈이 난 것처럼 설사도 심해지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지만 언젠가부터 주스만 쳐다봐도 신물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에 저는 주스를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며느리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며느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주스를 버리게 됐죠. 저도 괜히 아까운 주스를 버리고 싶진 않았지만 고생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제 건강 걱정한다며 매번 챙기는 걸 무시할 수도 없고 그냥 안 먹겠다고 그러면 며느리 마음을 몰라준다 생각할까봐 말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제가 그 주스를 다 먹는지 안 먹는지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침을 먹어 배가 부르다는 핑계로 방에서 두고두고 먹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앞에서 먹으라고 그러고 방으로 쫓아들어와 제가 잔을 다 비웠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어머님, 혹시 주스 버리시는 건 아니죠? 잘 드시고 계시는 거죠? 아유, 그럼 당연하지. 누가 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버리니? 그냥 몸에 좋아서 그런지 쓴맛이 많이 나서 한 번에 못 먹겠어서 천천히 먹는 거야. 어머님이 어린 애도 아니고 그냥 쭉 드시면 되죠. 몸에 좋은 거라니까요, 어머님. 아유, 그래. 몸에 좋다는 건 나도 알지. 그래서 나도 다 먹으려고 한다.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도. 네,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비싼 유기농 채소들이니까 전부 다 드세요. 아셨죠? 자꾸 보채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웠던 저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마시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만 주스를 챙겨주더니 제가 그걸 다 먹는지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거기다 그 주스를 마실 때마다 자꾸 속이 안 좋고 배탈이 난 듯한 것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채소라 그래도 그렇게까지 쓴맛이 난다는 게 찝찝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상하다 생각하던 저는 어느 날 결국 아들에게 주스의 성분 검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착한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찝찝하고 이상한 느낌을 도무지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놀랄만한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서 뭘 드신 거예요? 주스에 들어있던 게 붕산이래요. 그 주스 누가 준 거예요? 주스에 붕산이 들어있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아들에게 검사를 해봐달라 한 거긴 하지만 설마 그런 몹쓸 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아들 역시 사람 마시는 주스에 붕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며 제게 그 주스를 어디서 났냐 추궁을 해왔습니다. 아들 입장에서야 제 어미가 그런 걸 먹고 잘못될 뻔했으니 당연히 놀랐겠지만 저는 차마 아들에게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기 전에 우선 신중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실수인 양 말을 돌렸습니다.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뭘 좀 받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한 모양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그런 걸 줬는데요? 그걸 어머니더러 드시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선물 받은 건 다른 건데 병이 비슷해서 내가 헷갈려서 그걸 탔던 모양이다. 내가 요즘 눈이 하도 침침해서 잘 못 봤거든. 근데 먹으려고 하니 뭔가 이상해서 내가 뭘 탔나 싶어서 너한테 알아봐달라 한 거지.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세요? 어머니 저한테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세요? 숨기다니. 숨기긴 뭘 숨겨. 내가 너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다고. 아무튼 별일 없으니까 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 붕산이 조금 먹는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위험한 약품이에요. 오죽하면 살충제로 쓰고 바퀴벌레를 잡는다 그러겠어요? 붕산 중독으로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르고 계속 드셨으면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별일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야. 딱 한 번이었고 내 실수였다니까 그래. 아마 내가 예전에 벌레 잡는다고 그 붕산을 보관하고 있었나 보다. 근데 그걸 농에 넣어놓고 깜빡했는데 하필 다른 약통이랑 섞여서 내가 실수를 한 거야. 눈이 안 좋으시면 와이프한테라도 부탁을 하시죠. 아니면 제가 신경 좀 쓰라고 얘기할까요? 뭐? 아니야. 그 애한텐 절대로 말하지 마. 아들에게는 실수를 한 것뿐이라며 말을 돌리려 했더니 끝까지 걱정이 되는지 아들은 제게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가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데 그 애한테 저를 부탁한다니 그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유력한 용의자였으니 지금부터 제가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며느리에게만큼은 끝까지 비밀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며느리에겐 알리지 말라고 했더니 그 말에 아들이 되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와이프랑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민경이가 불편하세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별일도 아닌데 뭐하러 걔한테까지 말을 하나 해서. 걔도 이래저래 신경 쓸 거 많은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할 순 없잖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민경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없어요, 어머니. 그래, 뭐 요즘 그런 며느리 없는 거 나도 알지. 그래서 나도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걔 성격에 내가 다칠 뻔했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고 또 자책하겠어. 앞으로 내가 조심할 테니까 너도 괜히 민경이한테 말하지 마라. 알겠지? 그렇게 아들에게 당부한 저는 제가 직접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그런 것을 먹인 의도가 뭔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처벌을 받게 하려면 며느리가 제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사실 맘 같아서는 당장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며느리의 탓이라고 했다가는 되려 제가 덤탱이를 쓸 것만 같았거든요. 이미 자기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들이 며느리를 의심할 것 같지 않았고 경찰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여태 제 아들의 저까지 속인 며느리라면 증거가 없이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애가 절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직접적인 증거를 먼저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용산으로 달려가 집에 설치해둘 카메라들을 구매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 나이 60이 훌쩍 넘어 스마트폰도 겨우겨우 쓰는데 카메라는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고 아들이나 달리 도움받을 곳도 없는 바람에 저는 판매자에게 사정사정 해가며 어떻게든 조작법을 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할머니, 이건 할머니 같은 분들이 쓸만한 물건이 아니라니까 그래요. 이걸 사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아이 나도 다